자, 북한이 24일 평양에서 정부 정당 단체 연합 회의를 열어 북한에 정부 정당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쇼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영원한 중단과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호소문이란 이름을 빌었지만은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놈들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데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북한 거지한테 구원의 손길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까? 15조 들여서 거지한테 상납했습니까? 자, 제 입이 요즘 험해지고 있다는데요. 좀 더 험해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나중에 한 배설이나 하겠다 어쩌겠다 욕심이 있으면 이 동영상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청문회 통과 안 될까 걱정하겠지만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 미국의 합참이 조금 전에요,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 합참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합참의 맥켄지 중장은 이날 언론에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3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정상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시기나 성격은 국방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북한이 지금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선을 긋기 위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26일,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27일 하와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에 회담은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라는 애매한 제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무슨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과 평화로운 개최 이런 부분을 한미 국방장관이 의논하면서 협력을 하면 그건 미국 보고 올림픽 기간에 군사적인 행동을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무슨 올림픽 안보를 한미 당국이 협의해서 사고 못 치도록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합참하고 국방부가 평창 올림픽 직후 곧바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런데 이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는 5일날 무슨 통화를 하다가 요구를 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열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융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한 미국이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파견에 따르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동맹에 대한 공헌을 한국에 요구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말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공연히 B-1B 랜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을 보내고 핵 항공모함을 보내고 B-52를 보내니까 북한 놈들이 전략자산 배치 반대를 하고 너네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잠수함에 대해서 빠꾸시키지 않았느냐, 너네 이제 비용 부담해.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오는 것을 공짜로 가주니까 북한을 의식을 해서 불편하니 미국이 이제 돈을 내고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한국이 그걸 불편해하면 미국이 한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2번 갈 걸 1번만 갈게 하거나 우리 돈으로 다 가니 양해를 해주라 이래야 될 건데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한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너네들이 우리 전략자산이 가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돈을 내봐라. 그럼 돈을 안 내면 필요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안 가겠다. 이렇게 시비를 걸기 위한 부분입니다. 왜 미국이 한국한테 이 대목에서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무슨 돈이 좀 어려워서 뭐 주한미군 분담금을 내라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이걸 반대하고 전략자산 배치를 반대하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잠수함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얼마인지 서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미국이 느닷없이 가장 예민한 국면에서 이제 돈 내고 우리 전략자산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짜로 해주니까 마치 너네는 싫은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가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북한한테도 너네들이 그렇게 둘러대서 감히 우리 잠수함을 오지 마라 해서 그래 공짜로 주니까 소중한 걸 모르지 이제부터 돈 내. 돈 안 내면 안 갖게 해.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달라니까 미국이 거부하면서 가끔 콘템퍼러리 임시로 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바지 상시적으로 배치해달라 말은 하지 말라고 아주 냉정하게 미국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의 불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불만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뭐 해달라 요구는 많이 하면서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또 뭐 이런저런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섭섭함이었다면 이제는 한미 동맹의 권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B-1B 전략 폭격기 랜스를 괌에서 한국까지 이동시키는 데 드는 왕복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택시죠, 택시. 모범 택시보다 더 비싼 우버 택시입니다. 자, 키로당 얼마 내라.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까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B-1B 및 핵항모 등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도록 미국에 요청해 왔는데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 및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를 경계하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미 전략무기의 파견이 한마디로 독자 핵개발이나 전술핵 배치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지요.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나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핵을 독자 개발하거나 전술핵 무기를 한국 땅에 갖다 놓지 않아도 항상 그 주변에 미국의 잠수함이 있거나 항공모함이 있거나 이 전략 폭격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라고 문 정권이 지금 명분상으로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 정권은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을 즐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전략 무기가 한국에 오는 데 대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 군데서 나왔죠. 문정인이가 몇 달 전부터 전략자산 배치 중단, 축소 등을 언급하고 이제 김정은의 입에서 북한의 종교, 정당, 사회단체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가는데 미국이 묻겠죠. 너네 혹시 정상회담 끝나면 하려는 거 아니야? 물을 거라고 봅니다. 자, 송영무 장관 뭐라고 대답할지 참 고민되게 생겼습니다. 또 웃긴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전담하는 시글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이 25일 서울에서 우리 정부 관계 부처를 돌면서 미국의 새 대북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공조해서 압박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열린 남북 실무회담 수석 대표였고 평창올림픽 정부합동지원단장인 전혜성 통일부 차관하고도 만났는데요. 미국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의 차관이 통일부를 방문한 것은 부서로 보면 좀 안 맞지요. 미국 재무부 차관이 왜 한국의 통일부를 만납니까? 자, 근데 통일부는 맨델크 차관이 통일부로 온다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가고 난 뒤에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미국에서 누가 온다 하면 엄청 홍보하는 게 공무원인데 입을 딱 다물고 보안을 지킨 것은요. 이 맨델크 차관 입에서 나올 말이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제재는 제재다. 너네들 헛소리 좀 하거나 북한하고 해서 뒷거래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러 온 거죠. 자, 정부는 이 맨델크 차관의 방안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맨델크 차관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돈 세탁 등에 가담을 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금융 제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IS라든지 한국의 김정은 정권이라든지 또 시리아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란에서 쿠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북한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불법 금융 네트워크를 건절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외교부, 통일부 쭉 다 만났어요. 특히 통일부에서는 평창 올림픽에서 대북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하고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 북한의 전야제에 대해서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돈을 주면 대북 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러 온 거죠. 우리 당국이 유류를 전달하는 혐의로 제3국 선박을 억류했던 사례를 포함 해상 차단의 중요성도 거론했습니다. 해상 차단에 너네 앞으로 참가할 거냐라는 말도 했겠죠. 기재부 고위 당국자 그리고 금융위도 만났는데요.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금융위는 가상화폐 논의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차관이 무슨 가상화폐 논의하러 한국에 와서 뭔 논의할 게 있겠습니까? 그건 한국에서 한마디 했겠죠. 자, 그래서 맨델크 차관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4시간을 앞두고 취소했다는 겁니다. 맨델크 차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메시지를 말할 거라고 짐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었죠. 주한미국 대사관은 취소 사유를 알리며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맨델크 차관은 일본 도쿄에 가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는데요.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측이 기자 간담회를 하지 말라고 미국 차관 측에 요청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맨델크 차관은 한국에 오기 전에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북한의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제 미국이 북한의 원유 공업성을 제재하고 중국, 러시아에 북한의 금융요원 추방을 하고 중국의 회사 그리고 북한의 해운회사 선박 등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강력한 제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미국은 남북 대화 때문에 제재를 연기하거나 봐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티스 장관도
이 정전협정 상태인 한반도는 국제사회가 핵 보유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넬리 미 해병대 사령관이요, 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만약에 지상전이 발생한다면 희생이 큰 지상전이 불가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북한과의 전쟁 상황은 예측하지 않는다라고 근본적으로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한다면 아주 끔찍한 지상전도 포함될 것이라며 전쟁은 매우 힘겹고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단단히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넬러 사령관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연초에 트위터에서 벌어진 핵탄추 경쟁 발언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과 전쟁에 돌입을 하면 머리 위로 비행체들이 날아다니는 것과는 다른 전쟁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넬러 사령관은 이 해병대원과의 대화에서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권고했다고 말하면서 중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고려해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미국이 대응책을 갖춰야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자, 이 미국이 육해 공군 및 해병대 등 모든 미군이 북한 지형 숙달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가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야간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전파 교란 없이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집중해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의 포병 전력이 지금 방사포, 장사포 등이 실제로 대부분 지하에 들어있고 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폭격을 해서 사전 폭격으로 이것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엄청난 이 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협박하다가 그것이 쌍방 간의 오해를 발생시켜서 또는 각종 전자장비의 착오로 인해서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 무력 행사, 즉 미국 쪽을 향해서 핵을 탑재한 ICBM을 쏘다가 그것이 미국 측의 판단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요격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도요, 그렇다고 너무 전쟁이 임박한 듯이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은, 또 그 전쟁이 마치 일어나면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깔끔하게 그냥 이 좌파들을 척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처럼 오인을 하고 선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사전에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저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황은 지금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을 해가면서 북한의 체제 교체나 격변을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한국에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이간질에 걸린 게 아니라 일부러 걸려줘서 한미동맹을 이탈하고 이 중국과 북한 편으로 가세하고 있는 한국에 전략자산 배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의 어떤 입장을 강제로 한번 확인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서로 속을 돈 내라고 해서 강제로 확인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정말 한심한 지경이고요. 미국의 차관이 북한에 돈 줄까봐 재무차관이 돈 주는 것 감시하러 오고 경고하고 가고,
그래서 기자회견도 못하라고 하고 정말 한미 관계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입니까?